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준비를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복화 2000 그리고 신무철 선생님의 심슨 복화 이렇게 두 권의 대표적인 어휘 교재를 가지고 둘 중 한 권만 본다고 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재를 조금 하나씩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막판 이제 녹화를 뜨기 전까지도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이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쓴 멘트들이 중간중간 나오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두 권을 보실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뭐 서울시 7급이 있거나 할 때는 복화바이블 같은 교재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이 두 권의 뭐 경선식 선생님 교재 정도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마학습법에 전적으로 해마학습법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4개입니다. 교재 구성이 각각이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교재들이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둘 중에 한 권을 고른다면 어떤 교재를 골라야 하는지, 무조건 특정 교재를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화 2000 플러스는 정리용에 가깝고 심슨 복화는 학습용에 가깝습니다. 요게 결론까지 택일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니까 요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좀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리뷰 영상을 나머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재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2000 플러스는 표제어 2000에 플러스 200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0단어는 고난도 어휘라고 되어 있고, 이디엄이 이렇게 500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구성된 표제어는 1500개라는 뜻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심슨 복화는 표제어가 2500개의 기초 단어가 1500개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표제어, 수록된 표제어 단어 수가 4000단어이고 이디엄이 100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표제어 수록되어 있는 단어의 숫자만 보면 이렇게 더 되겠지만, 아셔야 되는 거는 이동기 선생님의 요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2000 플러스는 두 번째 단계의 교재고, 첫 번째 단계의 교재가 별도로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신다면 두 권을 합쳤을 때는 심슨 복화만큼의 어휘양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슨 복화 자체가 양이 이동기 2000 플러스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적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평균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별표 3개짜리와 2개짜리 합쳤을 때 거의 비중이 비슷하니까 평균 난도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도는 두 권의 교재의 난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평균 난도는 순수하게 표제어만 가지고 나눈 이제 비교한 내용이고, 기초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난도 어휘는 난도 비교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별표가 붙어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예문은 두 가지 다 있는데 전부 다가 기출 예문은 아닙니다. 그냥 단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예문들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 교재를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휘교재에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쉬운 예문들을 수록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출표기는 이동기 선생님의 단어에는 일부 표시가 되어 있고 심우철 선생님의 어휘교재에는 기출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출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주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글자들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어휘교재 자체가 원래도 페이지당 들어가는 텍스트 수가 많은 편인데 책이 자칫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는 기출표기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라는 거에 대한 순전히 호불호의 영역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동기 선생님의 교재는 반복입니다. 반복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반복을 뭘로 할 거냐? 빈출을 기준으로 반복을 한다. 그리고 그 반복을 도와주는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다라는 거고, 심우철 선생님은 어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어휘력을 익힌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연상까지 곁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어휘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어휘력 자체를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전체 단어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지겠죠.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 이제 개별 교재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복화 2000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보게끔 자연스럽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셀프 체크라고 해서 각 데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는 파트라고 보실 수 있고, 이동기 선생님의 표제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빈출 복화, 초반부는 그렇고, 두 번째는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빈출이고 여기는 테마인데, 교재에 써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테마 파트는 독해에 도움이 되는 이라고 말씀을 써두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기본적인 단어들, 어휘 문제에 나올 만한 단어라기보다는 독해 지문에 나올 만한 단어들이 조금 더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희 선생님의 복화 2000 플러스의 핵심은 필수적인 이디엄들을 같이 표제어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봤을 때 이디엄이 대략 500개 정도 실려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었고, 그게 표제어 2000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림막 보이시죠? 가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뜻이 보이는데 위쪽에는 이렇게 가리고 나면 뜻이 가려져 있어서 단어만 보고 의미를 떠올리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제가 기본적인 컨셉이 반복에 있다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 드러난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에 교재 내에 붙어있는 테스트까지 해서 최대한 책 한 번을 1회독 하는 과정에서도 2회독, 3회독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교재를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데 장점이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심슨 복화의 세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파 초반부가 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의 파트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미들을 억지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어근과 접사를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연습하는, 쉽게 말하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거든요. 어근과 접사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파트, 어원과 연상을 같이 곁들이는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상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발음을 가지고 연상법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게 담겨 있고, 마지막 파트 2개 데이에는 독해에 많이 쓰이는 수거라고 해서 아마 보시면은 독해 지문에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구문과 상관없이 독해를 하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뭐랄까, 학습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디엄이라던가 구동사들인데 그런 것들이 일부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기초 단어들이 1500단어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목록으로 해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이스가 굉장히 없다라고 하면은 데이 1부터 가지 마시고 이거 먼저 하세요. 먼저 암기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문에서 모를 만한 단어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재에서 밝혔듯이 중간중간에 두 교재 모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동의어들이 교재에 있는데 그 동의어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표제어나 이런 것들로 반복이 된다. 공통점. 어휘가 동의어나 반의어로 제시가 되면서 계속 반복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성으로 교재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교재의 대략적인 교재 구성을 받고, 이동기 복합 2000 플러스의 좋았던 점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디엄 책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따로 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영어에 많은 걸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디엄을 포함한 표제어 구성, 그리고 막판에 생활영어도 일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꽤 많은 양이고, 거의 이동기 선생님의 제가 이제 커리큘럼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무료 강의 생활영어 기출 정리하는 그 강의의 분량만큼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실전적인 시험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정리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어휘문항으로 출제된 어휘에 대해서는 기출 표시를 일부 해둔 게 있다. 그리고 제가 교재 구성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을 위한 장치들이 교재 자체에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된 단어의 경우에는 기출 뜻을 우선으로 실어놨어요. 이게 실제로 어휘 교재를 보시면, 특히 이동기 선생님의 교재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는데, 심슨 복화에 비해서 특정 단어가 기출이 됐으면 기출이 된 뜻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두고 의미를 수록한 경향들이 보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심슨 복화도 뭐 2500단어에 1500단어 해서 총 4000단어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어차피 이 정도 분량은 해야 되는데, 4000단어 분량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2000이라는 숫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권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이제 워드마스터의 포맷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이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한 권 구성이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빈도순으로 정리를 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준이 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프로페스라는 단어인데 얘가 14년 지방직 7급 지문이에요. 서울시도 아니고 지방직 7급이면 영어 독해가 어려웠던 시절은 아닙니다. 뭐 지문이 그렇듯 지문이든
지문에 수록된 어휘의 수준이든 그렇게까지 국회직을 제외하고는 독해지문에 나오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분사 형태로 활용이 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얘는 동사형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별표가 하나라는 거는 기출 예상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동기 선생님의 복화교재에서 담고 있는 어휘의 기출 빈도순을 솔팅한 범위는 10년입니다. 지금이 2023년 시험까지 나왔으니까 10년이면 2014년이에요. 근데 얘는 14년 기출이란 말이죠. 독해 기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별표 하나 예상된다라고 했다는 거는 기출된 빈도에서 제외했다는 건데 독해 지문에 나와서 빈도를 잡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빈도로 잡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빈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동사가 분사로 쓰였으면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럼에도 빈도의 표시가 안 나온 걸로 기출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예상 단어로 실어놨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이었고 세 번째는 고난도 어휘가 200개가 실려 있어요. 복화 2000 플러스에는.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어멘드라는 단어가 있고 앰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고난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뭐 기출이 됐든 안 됐든과 상관없이 어멘드나 앰플 같은 단어를 고난도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뒷부분에 실려있는 고난도 200개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100개 정도 됩니다. 굳이 고난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고난도로 분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휘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제어로 들어갈 만한 단어를 선택할 때 조금 표제어로 실기에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안 실기에도 애매한 단어를 그냥 고난도 200단어라고 해서 따로 빼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번, 2번, 3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거죠. 어휘 선정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어휘 선정을 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철 선생님 복화 볼게요. 기본적으로 어원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교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확장하는 거, 접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어근을 활용해서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이면 다이어그램의 각각을 활용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기초 기본 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 물론 1500단어가 노베이스이신 분들한테는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은 한 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동기 복화 2000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연상법이 저는 과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원의 설명도 들어가 있고 연상법이랑 어원과 연상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도 꽤 많았고 연상법 자체도 막 단어의 의미를 파괴할 만큼 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점이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근 접사의 양 자체가 제시한 양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심슨 복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근 접사를 합치면 약 2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로 줄일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어원 파트의 분량을 조금 줄이고 뒷부분에 어원과 연상을 활용하는 파트의 양을 조금 늘리면서 제시되는 어근 접사의 양을 조금 줄여주면 어땠을까? 실제로 얘 볼까요? 이거 이터널 말고는
실제로 쓰이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어떤 식이냐면, 얘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단어를 이 어원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프라임을 따는 겁니다. 그쵸? 얘는 미디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있죠? 미디엄도 있겠죠? 등등등. 메디테이트, 뭐 메디에이트, 기타 등등.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뭐 미디이버, 미디터레인, 지중해 이런 단어부터 해서 그렇게도 있고, 얘는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 다음 longevity 하면 long을 외우면 됩니다. long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뭐 기본적인 단어 중에 prolong 같은 거 있잖아요. 충분히 이 4개 단어, 이건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가지고 온 건데, 굳이 이 어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과 결합했을 때 좀 더 어원을 활용하는 가치가 올라갈 만한 구성 어휘들인데, 이걸 굳이 어원 하나의 테마로 묶어가지고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 말은 기출뜻을 안 봤다가 아니에요.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 뜻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는 어휘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나 이런 것들에서도 기본 뜻을 확장해서 다이어를 학습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교재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기출 뜻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다 실었느냐 실지 않았느냐는 교재 컨셉상 그걸 따지는 건 옳지 않고, 대신 기본 뜻이 잘 반영이 되어 더 기본 뜻을 중시해서 어휘의 의미를 수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동기 선생님의 교재에는 디스미스가 기각하다가 1번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심우철 선생님의 교재에는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묵살하다가 대표 뜻으로 나와 있고 기각하다는 빠져 있는데, 보세요. 묵살하다를 법률로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기각하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디스라는 거, 미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미 구성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점차 다양한 문맥에 맞춰서 확장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시키려고 하는 교재가 심슨보카라는 책이고, 이동기 선생님의 교재는 비추를 빈도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반복해서 어휘력을 늘리고자 하는, 두 교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뜻 선정에 있어서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이동기 선생님 교재를 봤을 때 빈도순 정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보시면 이거 2008이죠. 교재에는 10년 단위로 10년치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출 표기는 2008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빈도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일 테고, 그런데 프로페스 같은 단어는 빈도가 없고 예상 단어로 실려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태기를 할 거면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동기 선생님의 보카마스터 2000은 정리용이다. 뭔가 어휘 학습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기출이 되어 있는 어휘들을 잘 정리해서 반복하고 정리하는 용이고, 심슨보카는
어원이라는 장치를 활용해서 기초 단어를 학습하고 어원을 가지고 많은 양의 어휘를 확장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기에 여러 단어들이 연습으로 들어가 있는 학습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시생이고요. 영어 잘 못하는데 단어책을 한 권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가 떨어지는 초시, 제시 등등등등 기초 단어부터 봐야 돼요. 저 60점 미만이에요. 이런 거 70점 미만이고, 안정적으로 80점이 안 나오고 80점 갔다가 60점 갔다가 등락이 엄청 심하신 분들,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십시오. 그 외에 나는 영어는 잘하는데 단어는 별로 외워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거든요. 난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냥 독해지문 나올 때마다 외우고 해서 기출 단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 베이스가 조금 있고 특별한 학습법이라 이런 것들보다는 나는 단순히 기출을 정리하는 용, 반복하고 암기를 하는 범위를 설정하시고 싶은 분들은 복화 2000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 책이 좋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두 권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책을 메인으로 삼고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 기초 단어들을 제가 따로 정리할게요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인데 이동기 선생님의 어휘교재를 보고자 하신다면 두 권을 다 보세요. 아니면 이 마스터 말고 기본 단어 교재를 보고 뭐 기적의 특강을 얹어서 가시던가, 고난도 단어들을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거나 이러는 게 낫지. 어차피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심슨 복화를 보는 분들의 공부 양도 이 두 권을 보는 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책을 두 권을 보는데 그러면 심슨 복화를 공부하는 사람보다 내가 공부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고 단어를 한 권만 봐야 된다. 내가 베이스가 있더라도 단어 교재는 하나만 봤으면 좋겠고, 이제까지 단어책을 딱히 뭐 어휘 공부라고 할 만한 걸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학습용에 가까운 심슨 복화를 보시면 되고,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워서 단어 자체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다,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나는 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은 기초 단어 이런 거 필요 없고 딱 정리되어 있는 거 한 권만 보면 된다,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복화마스터 2000을 보시면 돼요. 이동기 선생님 교재. 그래서 조금 교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택해야 할지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교재의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둘 중에 누가 더 범용성이 높아요? 라고 뵀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심슨 복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둘 다 목적성이 분명한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걸 나한테 맞는 교재를 보신다면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지만, 기초가 부족하신 분인데 이동기 선생님의 교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두 권 다 보셔야 돼요.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좀 3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권의 교재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수험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어떤 강의를 들을지, 어떤 교재를 할지, 어떤 공부법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제가 제 영상이나 블로그의 글들이 그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의 가치를 합격이라는 좋은 높은 가치로 좀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항상.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